자, 달샘이 필름입니다. 오늘 국어죠. 국어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 이야기를 간추려요. 뭐 줄이란 얘기겠죠, 그렇죠? 간추려요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야기가 어떤 거야? 뭐 지난 시간에 원림 미스터 염라 나오는 내용이었구나. 오늘은 우주호텔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볼 거고요. 교과서는 72쪽부터 오늘 글을 읽어야 돼서 내용이 좀 많이 길어요. 87쪽, 야 장난 아닌데? 87쪽까지입니다. 교과서는 5, 6차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조금 랩처럼 빠르게 읽어볼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너구리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한번 좀 그려주고, 이렇게 넌 이제 한쪽만 있어도 되겠지? 우주호텔이라는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떠올려 봅시다. 우주호텔 하면 되게 멋있잖아. 근데 이게 집이 되게 옛날스러운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반짝반짝 빛나는 옛날 동네를 가리켜서 우주호텔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빠르게 읽어도 그럼 여러분들 책으로 읽으면 되니까 우주호텔을 읽어봅시다. 우주호텔. 유순희 선생님과 오승민 선생님이 같이 지으신 것 같아요. 그림을 일단 한번 쓱 보겠습니다. 그렇군. 할머니는 공터 구석진 곳에 꾸부정하게 앉아서 폐지를 묶고 있었어.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손놀림은 느려지지 않았지. 다 묶은 폐지 꾸러미를 손수레에 싣고 할머니는 혹시 하나라도 빠질까봐 다시 한번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단다. 이렇게 할머니가, 그리고 할머니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지. 무슨 내용일까? 할머니는 손수레를 힘껏 끌어서 뒤에서 보면 수수깡처럼 마른 할머니가 손수레에 밀려가는 것처럼 보였지. 할머니는 머리를 수그린 채 땅만 보며 걸었어. 할머니는 자신의 나이만큼 늙지 않은 건 눈뿐이라고 생각했어. 웬만한 것은 다 보였지. 껌종이, 담배꽁초, 빨대, 어딘가에 박혀있다가 떨어져 나온 녹슨 못, 그리고 갈라진 시멘트 틈도 보였어. 할머니는 이리저리 땅을 살폈어. 종이를 찾는 거야. 무게가 조금도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종이라도 할머니의 눈에는 무게가 있어 보였거든. 그래서 점점 등을 납작하게 구부리고 땅을 뚫어져라 살피게 되었어. 그럴수록 할머니는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줄어들었지. 어느 날인가부터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까맣게 잊게 되었단다. 그런 할머니는 사람들을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어. 이거 뭔가 할머니가 뭘 보고 깜짝 놀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수레를 끌고 가시고, 리어카라고 하지.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채소가게로 갔어. 채소가게 주인은 아침마다 배달되는 채소들을 가게 안에 들이고 빈 상자를 가게 앞에 쌓아놓았어. 그 상자는 종이 할머니의 거였어. 이 동네에는 폐지를 주워서 파는 노인이 여럿 있는데 노인마다 빈 상자를 거두는 가게가 따로 있었거든. 종이 할머니는 이 채소가게에서 나오는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여기에서 반찬거리를 사곤 했어. 그런데 뭔가 반전이지. 그 가게 앞에 칠이 벗겨진 낡은 유모차가 서 있었어. 그리고 작고 뚱뚱한 할머니가 그 가게 앞에서 쌓인 빈 상자를 유모차에 싣고 있는 게 아니겠어? 빠밤. 종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 자기 상자를 처음 보는 노인이 가져가니 놀랄 수밖에. 종이 할머니는 젠걸음으로 다가가 작고 뚱뚱한 할머니에 대고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어. 이 상자는 내 것이여. 이 가게 주인이 나더러 가져가라고 내놓은 거여. 작고 뚱뚱한 할머니는 흠칫 놀라 뒤돌아보았어. 그런데 정작 놀란 건 종이 할머니였어. 작고 뚱뚱한 할머니의 한쪽 눈두덩이에 불룩한 혹이 나 있었기 때문이야. 눈동자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지. 약간 좀 유유. 게다가 한쪽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빛은 뿌유스레한 게 안개 같았어. 눈도 잘 안 보이시나 봐. 그런 뱀이 어딨어?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벌그에 대한 낯빛이 되어 쏘아붙였어. 벌그에 대한 얼굴이 빨개졌다는 얘기겠지. 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하지만은 아니고, 그 소리는 마치 혹에서 눈에서 나는 것 같았어. 섬뜩하고 소름이 끼쳤지. 하지만 이게 그거구나 보고 놀랐는데, 이 유모차에 그 혹이 난 할머니가 신문을 싣고 가는 장면에서 화가 난 거였어. 종이 할머니는 빈 상자를 포기할 수 없었어. 한번 포기하면 다른 곳의 상자나 폐지도 흉측하게 생긴 이 노인에게서 빼앗길지 모르니까. 흉측하게 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이 할머니가 되게 싫었나 봐. 내 거요. 이 동네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은 다 아는구먼. 하지만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상자를 실은 유모차를 끌고 가려고 했어. 이거 장난 아니네 이제.
울뚝 화가 치밀어 오른 종이 할머니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의 팔을 잡고는 힘껏 밀어버렸어. 난리도 아니겠다. 벌러덩.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힘없이 넘어졌어. 유유. 그리고는 앞이 잘 안 보이는지 땅을 허두덩 짚어대다가 유모차를 잡고 간신히 일어났어. 종이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놓였어. 인상도 험하고 자신보다 힘이 셀 것 같았는데 흐물어진 살구처럼 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사람이 다 이렇지. 내친 김에 종이 할머니는 낡은 유모차에 실린 상자를 자기 손수레로 옮겼어. 그리고는 단단히 울릉댔지. 약간 위협하다. 또 내 것을 가져갔다가는 큰 코 다칠 테니까 조심해요.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힘없이 골목을 빠져나갔단다.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어. 여전히 땅만 보면서 말이야. 그때 바닥에 실금처럼 갈라진 틈이 보였어. 문득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지. 할머니 허리를 자꾸 펴시려고 해야 해요. 운동도 하시고요. 계속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시면 점점 더 허리를 펼 수 없게 돼요. 종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 허리를 펴고 똑바리 살면 뭐여. 허리가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면 땅에 납작하게 붙어버리겠지. 그럼 저 갈라진 틈으로 사라지면 그뿐 아니겠어. 아유 뭐야. 종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 끄덕였어. 종이 할머니는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손수레를 세웠어. 손수레에는 눌러편 종이 상자와 신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 고물상 주인 정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수레에서 폐지를 내려 무게를 재고 한쪽 구석에 쌓았어. 그리고 종이 할머니의 손바닥에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지폐 4장을 내어놓았어. 언제나 자신이 일한 것보다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 14,000원이면. 종이 할머니는 그 돈을 꼭 쥐었어. 아주 가벼웠단다. 부스러기처럼 말이야. 종이 할머니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 골목을 들어서니 이삿짐차가 보였어. 맞은편 집에 누군가가 이사를 온 모양이야. 머리에 빨간 리본핀을 한 꽂은 여자아이가 골목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 얼굴은 통통하고 보조개가 있었지. 여자아이가 갑자기 등장했죠. 여자아이. 이렇게 인물이 등장할 때 보고 있어야 돼. 눈은 커다랬는데 쪽빛 가나라처럼 맑았어. 맑았어. 느낌 좋아. 그지? 이삿짐차가 돌아가자 맞은편 집에서 젊은 여자 한 명 등장했죠. 책을 안아름 안고 할머니에게 다가왔어. 할머니 이거요. 젊은 여자 뒤로 골목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어. 엄마 이거 할머니한테 줘? 왜 줘? 할머니가 종이를 모으시거든. 너도 다 쓴 종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갖다 드려. 엄마가 좀 약간 센스가 있는 분인가 봐. 엄마가 말하자 아이는 신이 난 듯 대답했어. 응! 다음날 종이 할머니는 집 앞에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폐지를 묶고 있었어. 그때 맞은편에 아이가 쪼르르 달려나왔지. 할머니 이거요. 그 다음날에도 아이는 다 쓴 공책을 가져왔어. 다 쓴 공책이 없으면 문에 붙여진 광고지라도 떼어 가지고 왔단다. 애가 착하네. 아이에게는 아주 즐거운 놀이처럼 보였지. 종이 할머니는 아이 이름이 궁금해졌어. 친구가 생겼나봐. 이름이 뭐냐? 메이요. 이름이 메이야. 메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어. 그런데 아이는 뭐가 바쁜지 쪼르르 달려나가는 거야. 아이는 걷는 법이 없었지. 우리 딸도 그래. 맨날 뛰어. 언제나 날다라짐처럼 뛰어다녔어.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쉬웠어. 할머니가 메이가 마음에 들었는 모양이지. 그치? 다음 날은 아이가 오지 않았어. 느낌이 좀 이상하지? 종이 할머니는 이상하게 기운이 없었어. 이상하게. 메이를 못 봐서 그런가 봐. 페이지를 주우러 나가야 하는데도 아이가 올까봐 기다리게 되었어.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분위기로 봐서 할머니는 아마 혼자 사시는 것 같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 지난 무렵 대문 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할머니 이거요. 종이 할머니는 얼른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아이는 어느새 골목 귀퉁이에서 사라져버렸어. 종이 할머니는 아이가 폐지 위로 놓고 간 스케치북을 찬찬히 넘겼어. 스케치북 뭔가 등장한 것 같죠. 스케이북 아니고요. 스케치북. 죄송해요. 너무 많이 읽으니까 목에 막 뭔가 칼카레가 맞나? 침을 넘겨야 될 것 같아. 첫 장에는 아이가 뽀그르르 비누 거품 속에서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 다음 장을 넘기자 알록달록한 꽃밭에서 아이가 친구랑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 아이가 그림을 좀 잘 그리나 봐. 또 다음 장을 넘겼어. 이번엔 친구와 싸운 모양이야. 친구와 따로 떨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시커먼 먹구름이 환한 표정으로 비를 퍼붓고 있었어. 메이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종이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단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을 넘겼지. 할머니가 스케치북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감탄사가 좀 이상한가? 종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야. 약간 이거 느낌 좋지, 그치? 이거 뭘까?
약간 찌그러진 둥그스란 파란 지구, 아름다운 테를 두른 토성, 몸빛이 황갈색으로 빛나 울퉁불퉁한 목성,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태양, 그리고 그 주위를 둘고 있는 버섯 모양의 우주선까지. 그리고 보니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 하늘을 못 본 지 꽤 되었구만. 하늘을 본 지 꽤 되었구만. 하늘을 본 게 언제였더라. 별을 본 건 언제였지? 달을 본 건. 아주 어릴 적에 달을 올려다보면서 꼭 한번 달에 가고 싶다고 꿈꿨던 기억이 아슴아슴 떠올랐어. 하지만 도무지 이루지 못할 꿈이라 아주 금세 버렸던 기억도 났지. 종이 할머니는 하늘을 품은 듯한 별을 품을 듯한 달을 품을 듯한 기분이었단다. 다 늙고 빠졌는데 품고 싶은 게 생기다니. 이런 그림을 그렸나 봐. 되게 뭔가 그죠? 이 검은색으로 바탕을 색칠했다는 얘기인가? 잘 그렸네. 종이 할머니는 중얼거리면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어. 왜냐면 맨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하늘은 비가 올 듯 회색빛이었지. 그때 톡탁톡탁 빗방울 하나가 뺨에 떨어졌어. 이내 2방울 3방울이 떨어지더니 후두두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어. 이런 날은 폐지를 주우러 가지 않아. 대문 앞에 버려진 폐지들이 대부분 젖어있기 때문이지. 종이 할머니는 스케치북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단칸방은 늘 어둑했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할머니는 아마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늑했지. 할머니는 좋아했나 봐, 이 방을. 종이 할머니는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을 한 장 한 장 떼어 벽에 붙였어. 할머니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그림이. 그치? 벽에 붙였어. 그리고 옆에 누워서 찬찬히 그림을 보았단다. 읽으면서 중요한 건 체크를 해주는 게 좋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마지막 장에 그려진 우주 그림이었어. 종이 할머니는 우주 그림을 자세히 보다가 아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 바로 찌그러진, 이거 뭐 중요한 것 같지? 바로 찌그러진 파란 지구 맞은편에 써있는 포도 모양의 성이야. 포도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작은 방 같았지. 그리고 알갱이들은 투명하고 푸른 빛을 띠며 빛나고 있었어. 꼭 유리로 만든 바다처럼 보였어. 포도 모양의 성 위에는 2 아이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 이거구나. 그런데 참 이상하지 뭐야. 2 아이 중 하나는 눈이 불룩히 튀어나오고 입은 개구리처럼 커다랬어. 게다가 팔다리는 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록빛이었지. 얘 누구야? 이티인가? 이티?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할머니는 그게 뭔지 무척 궁금했어. 희한하다. 다 늙어 빠졌는데 이제 와서 뭐가 궁금하단 말이오. 종이 할머니는 자신을 타박하다가 궁금증을 애써 지워버리곤 돌아누웠어. 그리고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초록색 아이 누굴까 하고. 그때였어요. 할머니 이거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종이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어. 우리 집에 들어올려. 아이는 방으로 들어와 벽에 붙은 자신의 그림을 보고 팔짝팔짝 뛰었어. 이게 싫다는 얘기일까 좋다는 얘기일까? 와,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다. 좋다는 얘기겠지. 종이 할머니는 우주 속에 떠있는 포도 모양의 성을 가리켰어. 그란디 저건 뭐여? 우주호텔. 이게 우리가 읽는 책의 제목이죠. 우주호텔이 뭐요? 우주에도 호텔이 있단 말이요. 네, 우주는 아주 넓은 곳이니까요. 우주호텔은 우주를 여행하다가 쉬는 곳이에요. 목성에 갔다가 쉬고 토성에 갔다가 쉬고 우주여행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우주호텔에 들려 잠깐 쉬는 거예요. 외계인 친구를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요. 외계인? 진짜 외계인이 있는겨? 아까 그 초록색 애가 외계인인가 봐. 종이 할머니는 눈에 커다래졌어. 그러자 초록색 아이를 가리켰어. 얘는 뽀뽀나예요. 이름이 뽀뽀나래. 뽀뽀를 잘하나? 내가 우주를 여행할 때 만난 외계인 친구예요. 뽀뽀나는 뽀뽀하는 걸 좋아해요. 그거 진짜인가 봐. 그래서 입을 개구리처럼 내밀고 다녀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달려나갔어. 아이가 나가고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그래, 아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하늘도 저렇게 넓은데 저 하늘 밖에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종이 할머니의 눈에는 우주호텔이 보이는 것 같았어. 바람개비처럼 돌고 있는 별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우주호텔. 종이 할머니는 그곳으로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었단다. 종이 할머니는 작은 마당으로 나왔어. 그리고 힘겹게 허리를 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단다. 할머니는 하늘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 하늘엔 먹구름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 눈은 아직 늙지 않았구만.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지. 종이 할머니는 환한 빛 넘어 하늘 넘어 별 넘어 우주 호텔 넘어 유리에 둘러싸인 성을 보았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난 끝난 줄 알았네. 종이 할머니는 결심했어.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말이야. 쉽게 허리를 구부리면 다시는 저 우주 호텔을 보지 못할 것 같았거든. 다음날 종이 할머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며 동네를 돌아다녔어. 가게마다 집집마다 버려진 폐지들을 주워서 손수레에 실었지. 도서관 앞을 지날 때였어. 전봇대 앞에 숙이고 강낭콩을 파는 할머니가 보였어. 갑자기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지. 강낭콩을 파는 할머니야. 며칠 전 채소 가게에서 본 눈이 혹이 난 할머니였어. 아, 강낭콩 파는 할머니가 눈에 혹이 난 할머니랑 같은 인물이야. 동일 인물이야. 아마 폐지를 줍는 것은 포기한 모양이야. 하긴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폐지 줍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멈추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 이 강낭콩 얼마유? 강낭콩이 그릇마다 수북하게 담겨 있었어. 1,000원만 주소.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어. 얼마 전 자신과 다투었던 것도 모르는 눈치였어. 잘 볼 수 없으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겠지. 종이 할머니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 너무 싸게 파는구먼. 종이 할머니가 한마디 던지자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했단다. 그래도 잘 안 팔려라. 그때 동네 꼬마들이 지나가며 소리쳤어. 눈에 혹이 났어. 외계인이다. 도망가자. 종이 할머니는 외계인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에 혹이 난 할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지. 그러고 보니 메이가 그린 초록색 외계인 친구하고 닮은 것도 같았어. 이거 유유인데. 이 동네로 이사 왔수? 종이 할머니가 넌지시 물었어. 한 달 조금 됐는디 말상대가 없어라. 생긴 게 이래서. 종이 할머니는 강낭콩을 받아들고 돈을 내밀었어. 그렇구나. 그런 장면이야, 그치? 왜 이래? PDF 파일에. 심심하면 놀러오. 우리 집은 도서관 뒷골목 3번째 집이라오. 참 대문 안쪽에 폐지들이 쌓여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다오.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고물상으로 향했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어. 이거 약간 느낌 좋지? 더 이상 고개도 수그리지 않았지. 매일을 만나고 나서 할머니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 여러 계절이 왔다가 가고 다시 왔다가 갔단다. 종이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모았어. 그렇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같이 주웠어. 이 할머니하고 베프 먹었나 봐, 그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 밥도 같이 먹고 생강차도 나누어 마셨지. 종이 할머니는 벽에 붙여놓은 우주 그림을 보며 잠깐 이런 생각에 빠졌단다. 여기가 우주 호텔이 아닌가? 여행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곳이니 여기가 바로 우주의 한가운데지. 여기 할머니가 말하는 여기가는 어디야? 여기가는 할머니 집을 말하는 거지. 할머니 집. 오, 그렇군. 여기 분위기 보니까 여기 할머니하고 종이 할머니하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치? 드디어 끝났어. 얘기는 되게 재밌네, 그치? 우주 호텔을 읽고 친구와 질문을 만들어 묻고 대답해 봅시다.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만드는 거야. 이거 전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책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은 왜 뭐뭐일까요? 우리 앞에 한번 볼까? 교과서 보면 나와 있는데, 잠깐만, 워낙 많이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있다. 자, 이거 지워서 다시 한번 볼게. 자,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사실을 묻는 질문이고, 추론 질문은 왜 뭐뭐 했을까요? 뭐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이유. 근데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물어보는 거지. 평가 질문은 만약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묻는, 가치 판단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한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있다. 그럼 얘는 왜나 까닭을 묻는 거고, 만약에 친구들의 생각, 이거는 친구들의 생각이 어쨌든 생각을 물어보는 거면 뭐 너라면 뭐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를 뭐라고 불렀나요? 또 뭐가 있을까? 뭐 선생님 이거 키보드가 있어야 선생님이 이거 해주기가 쉬우니까 키보드를 써볼게요. 선생님은 눈에 혹이 난 할머니 질문을 해볼 건데, 종이 할머니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왜 다투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그치? 종이 할머니는 왜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결심하였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종이를
줍지 않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나요? 이런 것들은 다 책만 잘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이유예요. 이유. 왜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나?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왜? 이것도 어쨌든 왜라고 말했지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있잖아, 그치? 왜 종이할 할머니라고 불렀나? 왜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나? 또 어떤 걸 물어볼까?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왜 종이를 줍지 않게 되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종이 할머니가 자신이 사는 집을 종이 호텔 아니고요. 우주 호텔이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읽고 추론하는 질문이 되겠죠. 아유야 이거 아니야. 왜 날아갔어? 이번에는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이야. 아이고 참 동네 꼬마들이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보고 외계인이다 도망가자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러니까 너라면 어떻게 할까? 뭐랄까 이런 내용을 하는 거지. 너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해볼까? 친구들의 생각? 메이는 여러분이 메이라면 할머니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미래에 어떤 우주 호텔에서 살고 싶나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지.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거 되게 생각해 볼 만하지, 그치? 또 어떤 거 물어볼까? 자신이 종이 할머니라면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어떻게 대해주고 싶나요? 선생님은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 눈에 혹이 난 할머니랑 사이좋게 못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야기 사건 전개 과정을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요약을 해보자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결말은 사이좋게 그지? 할머니랑 사이좋게 지냈고 할머니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 집이 우주 호텔이다. 이거를 제일 먼저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선생님 여기 결말을 먼저 해봐야겠다. 종이 할머니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 종이 할머니는 자신이 사는 곳이 우주 호텔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거, 그치?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땅만 보는 할머니, 그치? 땅만 보는 할머니, 그리고 전개는 혹이 난 할머니를 만나서 싸웠어. 그리고 이제 메이를 만나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되었지. 이런 얘기 쓰면 될 것 같아. 한번 써볼게요, 슬슬. 종이 할머니가 있었지. 아니야. 종이 할머니가 있었는데 종이 할머니는 허리를 구부리고 땅만 보며 종이를 줍는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종이 할머니가 자신의 폐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지. 싸웠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절정은
집 앞에 이사온 메이네가 이사 왔잖아, 그치? 메이가 가져다 주는 종이를 매일 기다렸는데, 그치? 거기서 뭐가 나왔어? 그림이 나왔지. 메이가 준 스케치북 안에 있는 우주 호텔이란 그림을 보고 어릴 적 꿈이 달에 가보는 거라며. 어릴 적 꿈을 떠올렸다. 그치?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종이 할머니가 이렇게 있었고, 눈에 호기는 할머니랑 싸웠고, 메이를 만나서 뭐 그림을 받았는데, 왜 자꾸 종이 호텔이래? 우주 호텔을 보고 딱 놀란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우주 호텔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호기는 할머니랑 사이좋게 지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신이 요약한 것과 친구들이 요약한 것을 잘된 점과 보충할 점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서연이가 누굴까?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드러나게 요약해서 이해하기 쉬웠어. 그래. 친구들이 없으니 뭐 이걸 할 수가 없네. 우주 호텔을 다시 읽기엔 너무 힘들지 않아? 메이가 그린 그림을 보기 전과 본 뒤에 종이 할머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종이 할머니의 처지에서 말해봅시다. 이제 표정도 이거 화가 난 표정이잖아. 이거 때 기분 좋은 표정이고. 어쨌든 그림을 보기 전에는 할머니가 어땠어? 매일 땅만 보고 살았지. 매일 페이지를 주우려고 땅만 보며 살고 허리를 한 번도 펴지 않았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었지. 이게 막 그런 얘기도 쓰고 싶었는데, 의선생님이 그랬잖아. 허리를 펴고 살라고. 아니면 그랬더니 뭐 땅에 붙어버린다 그랬나? 막 이런 얘기도 했지. 그림을 본 뒤에는 메이를 만나고 궁금한 것이 생겼지. 궁금한 것이 생기면서 무기력했던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삶이라고 그러잖아.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 할머니가 좀 달라졌잖아, 그치? 이제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집이 우주 호텔이니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겠다. 이거 선생님이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호텔에서 나오는 종이 할머니의 감정에 해당하는 칸을 점으로 찍고 서로 연결해 감정선을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는 이게 약간 좋은 거고 얘가 우울했던 것 같아. 맨 처음에는 막 할머니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거 싸운 거지. 싸움은 더 최악 아니야? 싸움은 거의 밑바닥이지. 그림을 보고 할머니가 놀랬지. 중간은 넘어갔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우리 집이 우주 호텔이 아닌가라는 거에서 거의 뭐 최고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요. 기쁘다, 행복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위쪽으로 표시하고 슬프다, 화가 난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아래쪽에 표시를 합니다. 감정 정도가 심할 때는 더 위쪽에, 더 아래쪽에, 이렇게 더 나쁘면, 그치? 우주 호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어떤 거였냐면, 선생님만 사람마다 느낀 점이 다르니까, 그쵸? 저는 할머니가 여기가 우주 호텔이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할머니는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우주 호텔이라고 말한 것은 할머니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할머니가 그래도 되게 이제 재밌게 열심히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을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아봤어요.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작품 감상하기네. 소나기 보네. 소나기. 소나기를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우리 반 친구들은 필기해야 될 거 열심히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